그러니까 서로 막 눈빛을 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멤버는 착한의 특혜를 가장 많이 받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다. 하이, 두부입니다. 오늘은 몬스타엑스 자체 컨텐츠 못 먹어도 고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몬스타엑스를 3년 정도 좋아했었고 지금은 탈바라고 하긴 좀 그렇고 쉬는 중입니다. 네, 못 먹어도 고에서 제가 생각하는 멤버들이 각각 맡고 있는 역할이랑 제가 생각하는 워스트 베스트 3회차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못 먹어도 고 자체 컨텐츠는 몬베베분들이 몬스타엑스 자체 컨텐츠 해주세요 막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라이브와 함께 못 먹어도 고의 시작을 알렸었는데요. 첫 화가 강릉 여행 회차라서 아마 그 다그닥다그닥 히님으로 아주 많은 분들이 이 못 먹어도 고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은 약 100회차? 쇼츠 포함인지 모르겠네. 100회차 정도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 한국관광공사랑 협업해서 하셨던 경주 여행 말고는 이제 아마도 한동안 또 쉬실 예정이지 않을까. 제가 사실 이걸 선택한 건 이 경주 못 먹어도 고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보면서 그러면 이 못 먹어도 고 소개를 해드리면 앞으로 회차들이 좀 더 재밌는 걸로 가져오시고 좀 더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한 거였는데 경주 여행이 또 한동안 끝이라니 아쉽네요.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 언젠가 할 못 먹어도 고를 많은 분들께서 지켜봐 주시길 바라면서 제가 못 먹어도 고 리뷰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멤버들 캐릭터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멤버별로 여기서 맡고 있는 역할이 뭔지,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회차에서 아주 강점을 보이시는지 이런 걸 한번 소개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멤버별로 하나의 키워드로 정리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나이 순서대로 할 건데요. 이 멤버분들 얘기할 때 제가 예를 들어 현우님, 민혁씨, 창균아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멤버분들을 너무 좋아해서 원래 부르던 습관들이 나온 거니까 그냥 친구가 편하게 얘기한다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세요. 일단 첫 번째로 현우씨. 현우씨는 제가 키워드 하나로 정리하자면 언간함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언간함이 진짜 현우씨는 언간함 그 자체세요. 모든 회차를 보면 어디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으시고 그리고 뭔가 뭘 하는지 모르겠어도 아무튼 뭘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몬피아 때도 이거 스포가 될 수 있습니다. 몬피아 때도 이제 현우님이 배우를 맡으셔가지고 다른 사람의 역할을 뺏어왔잖아요. 근데 처음에 되게 어리버리한 듯? 난 춤추고 노래하고 하지 하는 거를 이 사람이 룰을 이해를 못해서 한 건지 배우라는 그거를 은연중에 내뱉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너무 정직하게 자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되게 뭔가 언간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게 쉽게 말해서 언간함인 거지 그러니까 엉덩이가 가볍다는 거를 뭐든 계속 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현우 선생님은 항상 뭔가 매사에 진심으로 임하고 계세요. 예능이나 애드립 같은 걸로 승부 봐야 되는 회차에는 각 잡고 막 웃기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막 경쟁 구도가 필요한 순간, 예를 들어 몬디아나 존스, 쥬라기 월드, 몬피아, 숨바꼭질처럼 그런 게 필요한 순간에는 예능이 필요한 멤버들 사이에서 되게 이 게임에 시청자들도 몰입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정직하세요. 저는 진짜로 아직도 궁금한 게 규칙을 모르시는 건지 규칙을 아는데 내가 어쨌든 마지막 최고의 블로핑을 위해서 이걸 숨기시는 건지 저는 너무 궁금해요. 제 생각에 숨바꼭질은 진짜로 규칙을 모르셨던 것 같은데 몬디아나 존스도 거의 우승하실 뻔했고 쥬라기 월드도 어쨌든 게임에 되게 진심으로 임하고 계신 스킬이 원하는 게 안 나와서 그렇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초반부에 아무래도 군대 가셔서 안 계셨다 보니까 초반부 캐리가 제가 잘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다. 왜냐면 초반이 사실 못 먹어도 뭐가 조회수가 잘 나온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조회수가 잘 나올 때보다 후반에는 캐리보다 재미 위주로 많이 흘러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현우 선생님의 캐릭터가 더 살릴 수 있는 걸 좀 덜 살리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엑스몬 할 때도 그렇고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런 중요한 롤을 현우에게 줬을 리가 없다. 근데 저는 정말 제대로 머리 쓰는 게임을 한번 하면 현우 선생님은 우승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일단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의도치 않은 우스저서죠. 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의도치 않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현우 선생님이 되게 우스저시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냥 웃겨요. 뭔가 진지하게 하고 계신데 웃겨요. 그래서 사실 예능캐도 잘 소화하고 계신다. 사실 저는 이분이 빛났던 회차는 2회차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몬스터 투자대회 몬피아 제가 생각하는 되게 강하게 뽑을 수 있는 집중되는 회차라고 생각하는데 몬스터 투자대회는 일단 후에 얘기하겠지만 제가 너무너무 재밌게 봤던 회차기도 하고 이분은 정말 이런 머리 쓰는 게임 진짜로 이게 예능적 요소가 전혀 없이 머리 쓰는 게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너무 강하시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 회차에서 어쨌든 투자라는 주제에 되게 집중해서 보여주는 모습 그리고 시기적으로 이제 주식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봤다면 저 사람 영특하네? 라고 했을 만한 그런 회차다. 오히려 그럼 반대로 예능적으로는 몬피아에서 그 역할이 되게 특수했잖아요. 몬피아에서 준 역할이
일반 마피아처럼 뭐 그냥 경찰 뭐 있지? 경찰, 마피아, 뭐 의사 이 정도 있는 게 아니고 배우, 뭐 보험 설계사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되게 특수하게 주어진 직업인 배우를 본인이 뭔가 능청스럽게 잘 해내서 결국 기현 선생님과 합작해서 누군가를 죽여버리는 그 상황에 너무 잘 소화하셨다. 그래서 아무튼 머리를 쓰는 게임에 아주 강하신 편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원 선생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으로 민혁 선생님인데요. 민혁님은 제가 고민을 좀 했어요. 어떤 키워드를 드려야 뭔가 적합한 키워드가 있을까. 근데 제가 처음에 생각한 키워드를 아무래도 맞는 것 같아요. 또 어떤 키워드를 드렸나 보자면 유재석이라는 키워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몸먹고에서 MC 롤을 수행하고 계시기도 하고 또 은혁식에서 멤버들이 전부 다 걱정했던 삼형제 시리즈를 이끌어갈 핵심 인물로 또 뽑기도 했죠. 민혁 선생님도 본인이 이제 걱정된다. 내가 이 아이 둘을 데리고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앞서 말씀드렸던 현우 선생님과 반대로 예능감, 뭐 이런 입담이 필요한 회차에서 엄청 빛을 발하는 멤버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반대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저는 오히려 경쟁이 필요한 순간에 경쟁을 너무 예능으로 승화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생각해요. 대표적인 회차로 쥐라기 월드라고 생각하는데 IM님에게 우승을 양보한 거는 사실 몸베베들이라면 전부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는 상황이야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1라운드 끝나고 현우 선생님과 IM 선생님의 공을 뺏었었잖아요. 그래서 그 뺏은 상황에서 2라운드가 있는 걸 알았으면 그 공을 돌려주지 않았어도 충분히 재밌게 진행이 됐을 것 같은데 공을 돌려줌으로써 약간 예능적 요소를 올리면서 경쟁에서는 좀 내려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진짜 경쟁, 그러니까 서로 뺏을 수 있는 얍삽이 같은 거 있는 거 말고 오직 승부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지 저는 너무 개인적으로 대탈출 뭐 이런 대탈출이나 뭐 데베스 플랜 이런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이분이 한 명의 플레이어로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저는 또 너무 궁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걸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분이 가장 빛났던 회차는 저는 삼형제 전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삼형제 그 회차에서 너무 솔직히 말하면 다 이끌어 나가셨다. 왜냐면 나머지 두 분이 사실 MC 롤을 하시는 편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메인 MC 롤을 잡고 이거를 어쨌든 멱살잡고 끌어올렸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기현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기현님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또 저는 탱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대체적으로 좀 무서워요. 모든 미션을 할 때 광기가 막 돌아요. 제가 숨바꼭질 편에서도 그렇고 몬디아나 존스 편에서도 그렇고 제가 같은 회차를 계속 얘기하는 거는 약간 경쟁 구도가 있거나 서로 약간 대립해서 결국 우승하는 사람이 있는 회차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동가방을 쫓으러 뛸 때도 너무 막 무섭게 웃으면서 뛰어요. 막 진짜 찐 광기. 그래서 사실 광기로 할까 아니면 탱커로 할까 고민했는데 이 뒤에 설명드릴 거를 덧붙이면 탱커라는 주제가 너무 맞는 것 같아서 탱커라고 하려고요. 멤버별 포지션에서 생각했을 때 딜러, 민혁, 형원, 힐러, 뭐 현우, IM 그리고 이제 버퍼 어쨌든 수비수, 공격수가 있으면 수비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주원님 그리고 탱커, 기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몬스타엑스의 특징상 수비수는 돌아가면서 어쨌든 그 자리에서 그냥 놀림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수비수가 되는 것 같은데 탱커의 역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탱커의 역할은 그걸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중앙 미드필더 같은 역할 있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하는 역할, 그런 역할을 사실 기현님이 맡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역할을 수행해낼 수 있는 사람이 기현님이 이렇게 독보적이어서 저는 사실 뭔가 없을 때 빈자리가 가장 크게 느껴졌던 멤버가 누구냐라고 하면 저는 의외로 기현님을 뽑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민혁님을 뽑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예능적으로 예능감이 너무 뛰어나신 분이다 보니까. 근데 저는 오히려 멤버들 간의 관계성에 있어서는 기현 선생님의 빈자리가 너무 많이 티가 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원 선생님이랑 같이 있을 때 아무래도 케미가 너무 좋죠. 뭐 통과제기라고 불리시기도 하고 뭐 보브로서도 이제 뭐 그런 멤버들 간의 투닥거리는 케미를 가장 잘 발생시킬 수 있는 분들이다. 그냥 민혁 선생님이랑 의외로 되게 따뜻한 면모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꽤 보이거든요. 근데 기현 형은 이 둘이 붙었다? 왜냐면 이제 그 기현 형은 그 넌 사람이 뭐라고 생각해 그 시리즈도 있잖아요. 그 편에서 볼 수 있다시피 두 분이 사실 굉장한 경쟁 구도면서 이렇게 그 케미를 너무 잘 만들어내는 구단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댓글에도 약간 비슷한 얘기가 있는데 아까 얘기한 그런 경쟁 구도 발생하는 몬스타, 몬디아나 존스 이런 거에서 머리도 엄청 잘 쓰고 상황 파악이 진짜 빠르시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게 진짜 약간 헐랭헐랭한 게 너무 웃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하나의 재미적 요소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게임을 할 때 어떻게 하면 기현 선생님한테 우승이 갈 수 있을지 좀 궁금해요. 왜냐면 우승을 할 수 있는 요소를 정말 다 갖추고 있거든요. 뭐 좀 상황 파악이 빠르기도 하고 아니면 좀 유리한 상황이 있을 때도 있고 한데 결국은 다 뺏기고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편을 못 먹어도 묻고 제작진분들이 한번 고안해서 만들어 보시면 재밌을 것 같다. 근데 절대적 역할 안 주고 그런 재미가 또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제일 빛났던 회차 하나 얘기하면 저는 단연컨대 숨바꼭질.
왜냐면 술래가 되어서 사실 엄청 잘하셨던 것 같긴 한데 차라리 그런 역할이 너무 잘 주어지시는 것 같아요. 방금 얘기했던 뭐 이런 파트에서 우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했을 때 숨바꼭질처럼 내가 아예 다 잡아버리겠다, 내가 막 모든 걸 다 해버릴 수 있는 위치에 주어지면 무조건 우승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나 빼고 모두 한 편이라는 점에서 그 기가 주는 그런 게 있는데 기현 선생님 그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재미가 더 증가됐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숨바꼭질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막 어떡해 막 이러면서 봤던 회차여가지고 개인적으로 뭐 좀 쫓고쫓기는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완전 추천하는 회차입니다. 이따 또 얘기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 숨바꼭질 회차는 기현 선생님이 정말 빛났던 회차다. 다음으로 형원님 형원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려고 해요.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저는 또 치트키라고 하겠습니다. 왜 치트키냐? 저는 의외의 예능캐다 라고 하고 싶네요. 사실 최근에는 차집부를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형원 약간 유머러스한 남자네 정도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랑 그 예능적 감각이 맞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너무 웃겨요. 그냥 너무 웃겨요. 저한테는. 사실 민영님, 주원님은 예능에 많이 노출되는 멤버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쟤 웃기네 라고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형원님은 낯을 많이 가리시는 성격이다 보니까 어디 대외적으로 나가면 뭔가 좀 조용히 있는 잘생기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냥 그 뱉는 말이 많지 않아도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재치 그 자체 그냥 너무 웃겨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멤버는 착한의 특혜를 가장 많이 받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낯가리셔서 밖에서 이제 보이지 않는 약간 나쁘게 말하면 얍삽하고 좋게 말하면 꾀부리는 약간 그런 멤버들 착한에서 아주 잘 보여주신다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면 강릉에서 그 민영님이랑 둘이 닭강정 먹고 나머지 멤버들 요리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약간 제가 저런 이런 꾀돌이 부분도 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기현 형원 넌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 뭐 기형전 이 파트를 전부 봤을 때 뭔가 쟤랑 저런 케미도 있네? 뭔가 저런 티격태격하는 케미도 재밌는 사람이구나. 뭔가 어쨌든 입담이 되게 좋은 사람이구나를 알 수 있는 회차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창균이 소원권에서 저는 그 쇼츠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딱 이거 뭐 밀심볼 꽂았는데 창균이 소원권 뭐 앞으로 가서 내가 목소리 들어줘? 뭐 이렇게 했나? 그래가지고 이제 주원 선생님이 나는 앞으로 못 갈 것 같은데? 형 선생님이 너 상황 잘해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게 그 쇼츠가 전 너무 웃겼어요. 그 1년에 파박파박 치고 나오는 그 말들과 그 상황에서 아무도 대답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웃겼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입담이 너무너무 재밌으신 분이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분이 가장 재밌었던 회차입니다. 저는 솔직히 뭐 많은 멤버들이 나온 회차는 아니어도 기현 형은 넌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 제가 앞에 너무 많이 언급했죠. 그 편이 정말 형원님의 진면모가 많이 드러나는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면모가 멤버들이 여럿 있으면 내가 어쨌든 이 민영 선생님의 예능감에 밀리고 주원 선생님의 텐션에 밀리고 아이엠 선생님 그 치고 들어오는 드립에 밀리고 이러다 보면은 내가 할 말이 있어도 그냥 예능적으로 지금 내가 아직 나서지가 않을 차례라고 이렇게 자제할 수 있다고 보는데 방송이니까 그래서 방송이라는 걸 차치하고 말을 더 내뱉으시면 저는 차집풀 정도보다 더 이슈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리고 그래서 아무튼 넌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 편에서 막 둘이서 막 가까이 가기 싫은데 막 아니면 기영전에서 기현 너 막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면서 하는 그 부분들 저는 너무너무 잘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형원 선생님의 입담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옛날에 이제 어떤 컨텐츠로 나갔던 밸런스 게임에서 이렇게 승자를 가리는 그런 거라던가 그런 거를 하시면 너무너무 많은 영향을 발휘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분이 몬스타엑스대에 또 숨어있는 하나의 치트키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주원님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또 이번에도 키워드 먼저 얘기하고 시작해보겠습니다. 주원 선생님 키워드는 스폰지밥입니다. 사실 뜬금없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제가 고민을 좀 했어요. 뭔가 이런 열정 패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 루피 이런 걸로 드릴까 했는데 제가 좀 잘 아는 캐릭터로 하고 싶기도 했고 그리고 스폰지밥이 왜 스폰지밥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스폰지밥 열정 패기 너무 넘쳐요. 그 집게사장 가게 가가지고 집게리야 가가지고 막 미친듯이 햄버거 굽잖아요. 열정 미쳤어요. 주원 선생님도 억텐이 필요한 순간에 멤버들의 컨디션을 막 미친듯이 올려주는 역할을 해요. 예를 들면 소원권 때는 사실 좀 지쳐 보이기도 했는데 후반 가서는 막 우와! 그러니까 멤버들이 진짜 그만해 할 정도로 막 우와 저게 뭐야 그러니까 억텐인 건 너무너무 티나지만 어쨌든 막 멤버들이 웃으면서 그 상황을 살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솔직히 게임을 잘하느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황 파악이 빠르시냐 저는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데서 오는 재미가 있어요. 너무 막 열심히 하고 싶고 막 그런 의지가 넘치는데 나는 막 이거 다 이겨버리고 싶은 그 의지가 넘치는데 되지 않는 거. 사실 몬리아나 존스도 우승을 했지만
거기서 최종적으로 우승한 건 현우 선생님은 가위바위보에서 우승한 거잖아요. 전 거기서 연합을 잘 썼으면 정말 잘 빠져나갔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애매하게 현우 선생님한테도 약간 수를 쓰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위바위보로 끝내서 약간 그게 되게 마무리가 좀 평범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상황에서 솔직히 힘으로 했으면 질 거잖아요. 왜냐면 손 선생님, 기현, 뭐 형원, IM 이렇게 네 분이 이제 한 팀을 먹어가지고 본인 걸 뺏으려고 드는데 어떻게 맞겠어요 지금. 본인이 아무리 금이랑 저 티켓을 둘 다 가지고 있어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황 판단도 빠르지 않고 게임을 잘하진 않지만 열정과 패기 하나로 이 모든 못먹고를 이끌어가는 주제 중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피지컬이 좋아서 뭐가 되는 것도 있죠. 왜냐면 달리는 걸 너무 잘하시고 이 게임을 너무 즐거워하시고 하는 모습이 저는 가장 빛이 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토크하는 거에서 강했냐, 뭐 몬생술식, 뭐 치명적 영편 이런 거에서는 뭐 뭔가 자기를 가장 많이 드러내서 보여주는 면모에 가깝다. 사실 요새 21세기에 팬분들이 원하는 그런 작품과 별개로 자체 콘텐츠의 원래 목적, 멤버들을 더 많이 알리려고 하는 것, 멤버라는 어떤 사람인가를 알리려고 하는 것이라는 그 자체 콘텐츠의 주제에는 굉장히 맞는 분이다. 근데 게임은 못하신다! 라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빛난 편, 여러분들이 알 수밖에 없는 강릉, 가평, 술게임 압도적이에요. 그냥 가평 때는 막 기영 선생님이 막 그 기세에 밀려가지고 나 못하겠어 이렇게 현타와서 포기하시잖아요. 근데 막 미친듯이 다그닥 하시고 또 해 막 하시는 그 텐션이 저도 술자리에 있을 때는 힘들 것 같은 텐션. 근데 너무 잘하신다. 그걸 정말 목탄을 어디서 끌어올리시는 건지 모를 정도로 너무 잘하신다. 그래서 아마 이제 피지컬로 승부보는 아니면 진짜 막 미친듯이 달려서 뭘 쟁취해야 되는 그런 게임을 만들어주면 주원 선생님이 되게 빛을 발할 수 있는 컨텐츠가 될 것 같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멤버입니다. IM님, 또 임창균님. 네. 그래서 또 한 글자로 설명해야죠. 근데 이거는 사실 모든 분들이 동의하실 것 같은 키워드입니다. 깍두기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못 먹고 초반에는 민장균이라는 별명이 막 생겼을 때이기도 하고 그래서 막 그 드립으로 승부보는 어쨌든 MZ들이 막 유입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거였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쇼츠를 만들기도 굉장히 좋은 발언을 툭툭하셨고 막 그때 당시에 유행했을 게 뭐가 있을까? 요새로 따지면 막 야르 막 이런 걸 막 뱉고 다니는 사람이라 해야 되나? 96년생인데 그래서 사실 그런 재미가 있다. 다른 멤버들에게는 없는 재미가 있었다. 근데 그래서 사실 감축 멤버라고 할 수 있어요. 무리하면 개웃겨요. 예를 들면 강릉 갔을 때 왜 전국 노래자랑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막 형원 선생님도 서산 갯마을 막 웃기고 했지만 그때 막 The Strangers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그 막 옷장 들고 막 개 무리하는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닌 걸 알잖아요. 그 무리하는 게 보이지만 그게 정말 너무너무 웃긴 그 장면이 사실 그렇게 무리하면 너무 웃겨요. 그냥 그 무리를 하시거든요. 그게 그냥 너무 웃겨요. 그냥 균무리 그 자체 그냥 너무 무리예요. 균무리.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너무 웃기고 근데 왜 깍두기냐 추리게임, 뭐 경쟁게임, 뭐 숨바꼭질 이런 거에서 사실 숨바꼭질은 저는 의외의 면모를 좀 봤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쨌든 피해 다닐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 사이에서 내가 그 전원 공급장치 계속 하시고 결국 우승에 가깝게 가져간 건 아이엠 선생님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추격전 하는 거에서는 너무너무 약하세요. 멤버들이 막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막 역할을 줘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해서인가? 뭐 창빈이 너 뭐해? 잠복해? 뭐해? 막 이렇게 롤을 줘요. 그러면 막 신나가지고 막 닌자처럼 달려와요. 진짜 캡초딩 그 자체. 그냥 캡초딩 그 자체예요. 근데 그래서 사실 이게 재밌는 회차에서 막 활약을 하신 건 없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활약을 하려면 어떤 롤을 줘야 될지가 좀 궁금했거든요. 저는 아싸리 마피아 같은 거 할 때 마피아를 조골이 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마피아가 일반 마피아인데 막 눈앞에 내가 막 이렇게 사기치는 거면 그분들이 얼마나 친해요. 그러니까 서로 막 눈빛을 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빛을 읽을 수 없게 만들어야 돼요. 막 마피아한테 추격전이 섞인 마피아 같은 거 하면은 IM 선생님은 막 자기 혼자 미션 있잖아요. 그런 거 엄청 잘 해내고 다니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아마 군대 전역하시고 못먹고가 돌아온다면 그런 회차를 하나 만들면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물론 못먹어도 제작진분들이 이걸 보실지 몬스타엑스 선생님들이 이걸 보실지 안 보시겠지만 그래도 이걸 보시는 어떤 분들이 계시다면 원하신다면 댓글로 가서 우리 같이 얘기를 좀 해봅시다. 저는 바랍니다. 뭔가 각 멤버별로 우승할 수 있는 회차가 하나씩 있었으면. 그래서 아무튼 가장 잘 하셨던 회차. 그래서 저는 몸피아가 좀 아쉬워요. 모험 설계사를 사실 그냥 막 그 랜덤으로 죽인 거 말고 오래 살아있었으면 또 너무 잘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아쉬움이 좀 남고 그리고 아찔한 소개팅 말고도 본체전 레밍에서 드립으로 승부 보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극 같은 거 할 때 아니면 내가 막 드립을 막 던져도 되는 회차에서 정말 두각을 발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도 밸런스 게임 같은 거 하시면 오히려 드립으로 좀 승부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사실 건강연구소 말고 좀 더 재밌는 상황극을 가져오시면 그거에서 더 빛을 발하실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IM 선생님도 그래서 끝!